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종합설계 1, 3조 거대 무선 채널 기반 미래 채널 예측 및 통신 환경 분류 연구에 대해 발표할 컴퓨터 융합학부 2호년 인공지능학과 김가연입니다. 저희는 거대 무선 채널 모델인 LWM을 활용해 기자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동적 시나리오에서의 무선 통신 예측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차 통신 과정을 보면 기지국은 현재 위치해 있는 기차에 대해 HX라는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무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기차가 앞으로 이동할 위치, 즉 H'X에 대한 예측입니다. 또한 무선 신호를 보낸 기지국에서 열차에게 무선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기지국에서의 신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의 신호까지 포함돼서 기차에게 보내지므로 노이즈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측 기반 통신 모델을 통해 기차의 빠른 이동에도 통신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차에서의 인터넷이 얼마나 끊기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57명을 대상으로 기차에서 인터넷을 끊김을 끊겼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72%고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65%가 되겠습니다. 왜 현재 기차에서 인터넷이 끊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현재 기지국에서 기차를 통해 무선 통신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채널 예측을 통해서 무선 통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방면을 통해서 무선 통신 신호를 보내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신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차에서의 인터넷 끊김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차의 인터넷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저는 LWM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WM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빔포밍 예측과 로스앤로스 분류를 통해서 기차에서의 인터넷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빔포밍의 뜻을 보면 기지국의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켜 보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아래는 이제 포트워스에서의 기지국에서의 이제 빔포밍 예측한 것을 예시를 든 모습입니다. 먼저 왼쪽 사진은 포트워스의 위성 사진이고 오른쪽은 포트워스의 모델링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지국 PS1에서의 빔 예측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포트워스에서의 빔 예측을 시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기지국은 PS1에서 했으면 채널 수는 64개로 빔 채널이 64개를 쪼개져서 전파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빔포밍 예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사용자의 위치 변화에 따라 최적의 전파 방향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로스앤로스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로스는 라인 오브 사이트로 직선 경로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엔로스는 넌 라인 오브 사이트로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즉 건물 벽 등에 반사되어 신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로스앤로스 분류의 예측을 시작한 것을 보면 포트워스에서의 로스앤로스를 시각한 것을 보면 오른쪽같이 되며 로스앤로스를 분류하면 장점으로는 환경에 맞는 통신 전략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호 품질 향상, 예측 정확도 증가, 자원 효율 최적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LWM 파운데이션 모델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서는 이제 무선 통신을 예측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각기 다른 논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과 메타 러닝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예측을 했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측한 거, 내용은 어텐션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정확한 채널을 예측한 방식. 그 다음에 딥러닝이나 거대한 마이모 채널을 예측한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무선 통신 예측으로는 충분히 CNN과 RNN으로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오른쪽 표는 이제 Machine Learning for Future Wireless Communications 채널 Prediction Perspective, 즉 채널 예측 관점에서 봤을 때 각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 단점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CNN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요하며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RNN 같은 경우 학습 시간에 오래 걸리고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텐션 분석 방식 같은 경우는 다른 환경에서의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 도메인 브리치 위험과 튜닝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러닝의 경우 이제 망각 문제, 과거에 자기가 학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 문제하고 튜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LWM을 사용해야 될까? 자, LWM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 한정된 데이터로도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사전 학습을 했으며, 기존 CNN과 RNN보다 학습 데이터 의존도가 낮습니다. 두 번째로 노이즈와 불안정한 채널에 대한 간공성이 되겠습니다. MCM, 마스크드 채널 모델링 방식으로 학습을 했으며, 자기 어텐션을 활용해 주변 패치 정보 바탕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채널에 노이즈와 손실이 있어도 맥락적으로 정확히 추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용성과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을 지원합니다. 자, 하나의 LWM 파운데이션 모델로 빈포밍 예측과 로스앤로스 분류 등 다양한 무선 통신 과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패치 인베딩, CLS 인베딩을 통해 전역, 국소 정보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LWM의 아키텍처를 보면, 먼저 입력으로는 무선 채널 데이터를 패치로 분할한 후 인베딩을 하며 위치 인코딩을 적용합니다. 그 후 패치 인베딩은 이제 허스 패치와 실수 패치로 인베딩을 합니다. 무선 통신의 경우 보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분류해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패치 인베딩은 허수 패치와 실수 패치로 나눠서 인베딩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스킹된 채널 복원을 통해 MSA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운스트림 작업에 적용함으로써 빔 예측이라든가 로스앤로스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할 작업으로는 이제 딥마이모의 동적 시나리오 데이터를 활용해서 빔포밍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로스앤로스 여부를 고려한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기차에서도 빔, 기차에서의 인터넷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기차 통신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보면, 고속열차와 같은 빠른 이동 시나리오에서의 무선 통신 품질 예측이 어렵고, 핸드오버 실패나 통신 끊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 이동 중 무선 통신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체 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널 내부에서의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문제도 기차 통신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